이게 수업이 이거는 저희가 이 슈리베다와 한국 아유르베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아유르베다 음식학이라는 정규 과정이 있고요. 그 음식학 과정이 건강한 식습관을 좀 배울 수 있고 식습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많이 참여하고 계신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유르베다 음식학 과정을 소개하는 클래스로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유르베다 음식학 인트로라는 이 네이밍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과정 소개만 드리는 것보다 이 아유르베다라는 좀 생소한 의학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는 내용까지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 나를 알아가는 지혜라는 주제로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분은 계세요? 이전에 혹시 들어보신 분?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혹시? 어디서 들어봤는지? 마사지 받으러 갔다 들어보셨는지, 마사지 받으러 갔다. 아니면 또, 네, 그런 것도 들어보셨고, 더 잘 알고 계세요. 그쵸, 그쵸. 또 들어보신 분? 요가. 네. 네네, 그죠. 종종 나오고. 잠깐만. 저쪽으로 들어가시고. 그렇게 아마 종종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가를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좀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뭐 리트릿, 뭐 관리 프로그램, 스파 이런 쪽에서 이 아유르베다 용어가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 선생님이고 이제 지난주 월요일까지 35년 동안 자기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피부과 전문의로 진료를 보면서 뭔가 뭐 이런 스테로이드나 뭐 항생제 쓰는 거 말고는 할 수 없는 환경이 조금 약간 회의감이 드셔서 자연적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체의학적인 것들이나 다른 자연 치유들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공부도 하고 뭐 명상 공부도 많이 하시다가 이 아유르베다라는 걸 알게 되셨고 이건 이제 그분의 스토리였고, 저는 태어나서 이 인도를 가게 된 20살, 24살 정도까지 한 번도 건강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고,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도 안 건강하고, 항상 배탈 나고, 비염, 축농증 앓고, 뭐, 알러지 앓고, 좀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좀 우울감이나 좀 힘들어진 게 되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해졌을 때쯤 아유르베다를 알게 되고 검색을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이제 인도에 가서 의대를 가야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정을 바로 내렸고 2010년에 이제 2010년에 인도로 가서 음, 6년, 5년 반 5년 6개월 과정을 하면 의사 자격 시험을 봐서 이제 의사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똑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연대 그러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개인 의원 하실 수 있고 제약회사들이 현대의학 쪽으로 있고 이제 뭐 한의학이면 한의대를 졸업해서 한의원을 개원할 수 있고 한의학이 있고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현지에 가도 아유르베다 의대, 아유르베다 병원 입원실 있고 뭐그 치료실, 수술실, 그다음에 아유르베다 전용 제약회사, 학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 아유르베다가 뭐 소위 말하는 인도 전통의학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저한테는 좀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좀 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안 행복했던 것 같고, 그래서 건강할 줄 몰랐던 것 같아서, 이걸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식습관을 가지면 나도 안 아플 수 있고 나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아유르베다 사실 단어 안에 의미가 다 들어가 있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철학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거의 다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망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자기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해보신 게 MBTI 검사는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하지만 알 방법은 없고 이게 이제 테스트로 나왔다 하니까 이걸 해보니 거기서 이제 손뼉을 치게 되는 거죠. 되는 역시 F라서 저렇고 T라서 저렇고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먹어야 제가 배가 안 아픈지 비염이 없어질 수 있는지를 모르고 한 25년을 산 거고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아유르베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행복해지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슈리베다라는 네이밍을 브랜드를 이제 2018년에 런칭을 할 때 이름을 뭘로 하지 했을 때 이렇게 에다 붙인 게 유행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아베다도 뭐 아유르베다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하고 제 친구 이제 브라질 친구는 그 브라질에서 이제 포르투갈어로 비다라는 게 이제 생명이라는 뜻, 그죠? 그래서 비다 베다라고 지었어요. 아유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비다 베다는 아유르베다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저는 뭘로 짓지 하다가 일단은 제가 아유르베다를 공부하려고 인도 간 이유는 하나였거든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였고. 그래서 행복이라는 뜻의 고어로 산스크리트어에 슈리라는 단어가 있어서 좀 이렇게 저는 붙여서 행복을 위한 지혜를 라는 이름으로 짓게 됐습니다. 이 슈리라는 단어는 사실 여기만 쓰이는 건 아니고 사람 이 존칭해 줄 때 많이 붙여서 써요. 그래서 뭐 마하트마 간지면 슈리 마하트마 간지 이런 식으로 이름 앞에다가 슈리를 붙이면 이제 존칭의 의미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를 가면 그쪽엔 약간 그 깨달음 해탈 뭐 이런 쪽에 다들 좀 많이 미쳐 있다 보니까 마을마다 간판 붙여놓고 소위 자기가 구루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가보면 뭐 한쪽에 가면 자기가 수행가다 해서 뭐 슈리 뭐 라마나 누구 이렇게 써놓고요. 그럼 옆집에 누가 오픈을 할 때는 나는 쟤보다 더 통찰력이 있어. 그래서 나는 슈리 라마나 누구야. 이렇게 해서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이제 유명한 마을들 가면 막 슈리 한 8개를 붙여놓고 이름을 쓰고 막 이런 뭐 그런 의미로도 뭐 쓰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육체적으로 사람이 진짜 바닥을 쳤을 때 제가 그래 봤을 때 육체적으로 정말 바닥을 찍었을 때 그리고 정서적으로 마음이 바닥을 찍었을 때 그걸 경험을 했을 때 되게 크게 동기부여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거를 딱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좀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고통을 사람들이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키워드만 좀 뽑아봤어요. 여기도 이것도 아유르베다 경전이거든요. 이제 아유르베다 공부를 할 때, 또는 여기서 말고 이제 아유르베다의 컨텐츠를 공부를 하시게 되거나, 그것이 내가 소비하는 아유르베다가 이게 근거가 있는지, 신뢰성이 있는 건지 판단하시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어떤 경전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바디올로지에서 들으셨을 때도 이 경전의 구절들을 이제 레퍼런스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아유르베다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면 그게 어떤 경전을 기반으로 했느냐만 확인하셔도 그 내용이 신뢰성이 있는지를 아실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내용은 이 경전 안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현대에 와서는 현대적으로 경전 베이스가 아닌 서적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가나 명상 쪽에서 아유르베다 얘기할 때 사실 경전의 내용과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채식으로 아유르베다는 채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인식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일반적으로 좀 이 아유르베다에 대한 알고 계시다면 요가와 명상 철학에서 배운 것들로 인해서 뭐 사트바는 좋은 거고 따마스는 나쁜 거고 그다음에 채식을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아유르베다는 이제 전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거. 육식과 채식의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루진 않았고요. 그냥 모든 음식의 성질이 이러하다라고 알려주고 나는 지금 내 소화력과 내 나이와 내 컨디션에서 이 음식을 먹는 게 좋냐, 이걸 먹는 게 좋냐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아유르베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냥 판단을 하게 하지 않고 다 주고 이 사람은 지금 뭘 먹어야 할까? 그럼 지금 육고기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채식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유르베다라서 제가 이걸 배우면서 아 내가 이렇게 먹었다면은 이런 비염 축농증 수술도 안 했겠구나 알러지를 안 앓았겠구나 소화도 편했겠구나를 지금 이제 알게 되고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걸 배웠다고 해서 제가 평생 이제 이제 떡볶이를 먹어도 뭐 술을 먹어도 안 아플 수 있는 인간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저에게 맞는 것을 찾았고 그것을 그냥 실천하면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이나 글에 제가 월간지에 글을 쓸 때 항상 드리는 얘기가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르베다 공부를 했을 때는 자기한테 맞는 거를 실천하면 누구나 다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내 체질이 아니더라도 뭐 불편한 게 있더라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도 전통의학이라는 해석이 제일 보편적일 텐데 이거는 저는 사실 사용을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이제 인도 전통의학이라고 하니까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이제 뭐 저 한국 사람인데 이게 맞아요 하는 얘기. 그다음에 아유르베다 베이스로 저희가 쿠킹 클래스를 하니까 저 카레 먹어야 돼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삶의 지혜를 담고 있을 뿐이지 인도 사람이 읽을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 읽을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이 읽어도 지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줄기는 베다라는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베다라는 게 이제 아유르베다의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베다가 인류의 역사상, 인간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신화적인 얘기, 그래서 막 신들이 싸우고 종교적인 얘기, 어떤 신을 믿고 뭐 수행을 하고 천국을 가고 이런 종교적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인 얘기, 삶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게 베다고요. 그 베다 중에서 삼히따라고 하는 부문이 있습니다. 삼히따가 바로 그 영어로 컬렉션이라는 뜻이에요. 집성. 그래서 지혜를 모아놨다 해서 삼히따라는 게 나오고 이 삼히따 안에서 파생된 게 아유르베다라고 합니다. 삼히따 중에서도 아타르바베다라고 해서 일상에 필요한 지혜를 담은 게 아유르베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유르베다 공부를 했을 때 실전에 적용하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배웠다고 해서 뭐 무슨 수행가처럼 살아야 한다거나 금식, 절식, 채식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도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좋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하는 게 좋고 어떤 걸 먹는 게 좋고 어떻게 씻는 게 좋고 어떤 움직임을 하는 게 좋고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에 와서 좀 많이 잘못 해석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영혼을 치유하는 의학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유르베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일단 망가지지 않는다는 게 아유르베다의 견해고요. 왜냐면 영혼을 보신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보셨다면 지금 병원에 가셔야 될 텐데 영혼을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아유르베다는 한결같아요. 보이지 않는 거에 집중하지 않거든요. 영혼이 다쳤기 때문에 또는 이제 뭐 요가 수행, 명상 수행에 막 심취하신 분들이 막 목소리가 들려요, 뭐가 보여요 하시면은 아, 너는 영적으로 영어만 아니라서 그렇다. 너의 뭐 차크라가 뚫리면은 이제 너는 대단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런 약간 정신 나간 구루들이 많단 말이죠. 그 사람은 병원에 가야 돼요. 같이 손잡고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고
영혼은 다치지 않는다, 망가지지 않는다. 그죠?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진 거를 고치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가 올인하는 거는 몸 건강에 완전 포커스를 맞춰. 육체적인 건강, 그래서 잘 먹고 잘 자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거에 올인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장수의학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유는 제 수업 자료는 전부 다 아슈탕가 흐르다야라는 경전을 따르고 있고요. 이 경전, 아유르베다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이 아픈 사람의 질병을 치유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한 사람의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전부 그 충족을 시키고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다시 앞으로 가서 한번 보면 어, 인도 전통의학이라는 표현 아까 안 드린다고 한 이유는 이 발전하고 발생한 지역적으로는 맞아요. 인도 아대륙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스리랑카 지금 현재도 그래요. 스리랑카, 네팔, 뭐 인도 쪽을 가면 아유르베다를 제대로 이제 체험을 할 수가 있겠죠. 의학 분야나 웰니스 분야에서 활발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인도를 가거나 네팔, 스리랑카를 가면 그냥 길을 가다 보면 아유르베다 개인 병원 있고 대학병원 있고 약국에 가면 아유르베다 전용 약재를 살 수도 있고 리조트 같은 데서 뭐 아유르베다 리트릿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도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서 확장이 됐고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이제 현대 의학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의학들이랑 공유된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리고 힌두교 전통의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 저는 그 신화적 얘기들의 기원에서는 아유르베다가 좀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유르베다가 어디서 왔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신화적으로 풀 때는 뭐 신이 둘이서 바다를 뭐 저어가지고 거기서 튀어나왔다, 뭐 이런 신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설은 있지만 이게 이제 아유르베다 공부로 들어갔을 때뭐 사람을 치료하는데 힌두교의 교리를 따르라, 아니면은 뭐 그 시바 신을 믿어라 이런 얘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강요는 전혀 없고 힌두교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건강한 사람의 건강을 유지한다. 왜냐하면 의학의 순수 기능으로서 등장을 했다면 아픈 사람의 질병을 치유한다만 다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힌두교의 영향 덕분에 그 정말 극심한 카스트 제도가 있었던 거죠. 계급 사회였고 이러다 보니까 하위 계층의 이제 먹고 사는데 치열한 사람들의 건강을 질병을 치유하는 수술법, 약제법도 나왔지만 이 상위 계급의 사람들을 어떻게 오래 살게 할 것인가에도 엄청난 포커스를 맞춰놓습니다. 이거 덕분에 이제 와서 시류가 맞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최상위 계층만 누릴 수 있었던 오일 마사지, 오일 풀링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시류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요법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요 힌두교적인 영향 덕분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오일 요법들이 있거든요. 오일로 마사지하고 오일 풀링하고 귀에 바르고 코에 바르고 하는 것들. 이게 이제 항산화, 항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법이거든요. 소화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근데 그 옛날에 어디서 이 비싼 오일을 가지고 입에 머금고 바르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층만 누릴 수 있었던 거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객관적 지식의 전달과 지혜를 통한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지식만 주고 있어요. 뭐, 돼지 나쁜 거, 뭐, 사과 좋은 거, 이렇게 전달하지 않아서, 돼지고기의 성질 짜짜짝, 소고기의 성질 짜르르, 뭐, 비트의 성질 쫙 하고 나서, 지금 당신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거 생으로 먹을 거냐, 소화력이 겁나 좋다. 그러면 영양소를 더 잘 가져오기 위해서 생채소, 생과일을 먹을 수도 있고요. 소화력이 망가졌다. 지금 단백질 소화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채식 중에서도 가벼운 재료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도록 향신료를 어떤 향신료를 써서 먹을 것인가 이렇게 배우는 게
아유르베다란. 그래서 객관적 지식만 전달하고 있고, 아까 요거는 이제 설명드렸죠. 요렇게 해서 베다에서부터 파생이 됐고, 베다 안에 삼히다라는 거 안에서도 요 타르바 베다에서 나. 그래서 이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없다. 일상에 필요한 것만 딱 다루고 있다는. 이제 봄이 되면서 무기력감, 충곤증 같은 것들이 생기는 기전을 아유르베다식으로 설명을 해놓고 지금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런 기운이 내려갈 수 있는지. 특히나 이제 체질적으로 아유르베다에서 말하는 까파 체질들은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가 가장 힘들단 말이죠. 그럼 자기 체질에 따라서 시간이 바뀔 때 어떻게 음식을 바꿔줘라라고 이제 나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영혼의 치유, 치유 대상이 아니다. 영혼은 망가지지 않는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권에서 소위 말하는 소울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요 진화라는 표현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라마나 마하리시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고요. 그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사람이 부처 이후에 유일하게 그 뭐 깨달았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항상 표현을 할 때 이 영혼이라는 표현보다는 진화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게 이제 불교 문화권에서 얘기하는 참 나가 됩니다. 진짜 나라는 뜻이 진나, 진정한 자해서 true self라고 하고요. 저는 이게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망가질 수 없다. 하지만 그 진화에 도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요가나 뭐 아유르베다나 불교들이 수행을 했어요. 진화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의식 상태가 되겠다. 다른 용어로 하면 해탈하겠다, 열반, 니르바나, 깨달음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랑 너무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 진화에 도달한다는 거는 자아 실현이에요. 그냥 자아 실현. 내가 나답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잘하는 걸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이러면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아가 실현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몸이 건강한 상태로 간다는 거. 그런데 내가 잘하는 일도 아니고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하면서 몸도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요 진화에 대한 경험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답게 살고 싶으면 여기에 괴로움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적, 정서적으로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아야 내가 나답게 사는데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라서 이제 이런 목적으로 탄생을 하게 되고 아까 뭐 말씀드렸던 장수의학이라는 거 계급사회 덕분에 오늘날에 알려진 이제 정화요법이나 항노요법들도 다 여기서 소개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한테 오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눕혀놓고 마사지를 해준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아유르베다에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게 아마 이 감두샤라고 하는 입에 오이를 머금고 독소를 내보내는 요법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 수업의 모티브를 잡고 있는 이 아유르베다 경전 아시탄가 흐르다의 첫 번째 챕터가 바로 아유시카미야해서 까마라는 것이 이제 갈망이고 삶에 대한 갈망에서 장수에 대한 열망을 다룬 챕터라서 이 그냥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집착처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르베다. 그리고 이것도 모든 컨텐츠를 보실 때 아이루베다 어떤 경전을 기반으로 했습니까? 이 내용이 어디 구절에서 나온 겁니까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브루하트라이라고 해서 위대한 경전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삼히따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짜라까 삼히따라고 하는 경전에는 내과적인 해석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짜라까 삼히따를 책을 딱 펼치면 약재부터 쫙 나와요. 그럼 이 약재를 가지고 어떻게 관장을 해서 어떻게 디톡스 치료를 한다. 이런 것부터 나오고요. 수슈르따 삼히따는 외과적인 경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딱 펼치면 수술 도구부터 쫙 나와요.
이 수술 가지고 치질 수술 어떻게 하고 분만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외과적인 경전. 이 두 가지 경전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많이 알려진 경전이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서술 자체를 막 한 번에 어떤 내용 하나를 서술을 시작하면 막 20줄, 40줄씩만 나가요. 하나를 설명하는데 이제 저 같은 애들은 이런 거를 공부할 때 막 자괴감이 드니까 이 후대에 바그바타라고 하는 구루가 아, 나 같은 애들을 위해서 좀 쉽게 써줄게. 그래서 파라카랑 수슈루타의 흐르다야 심장을 모아서 내가 만들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짜라카의 핵심, 수슈루타의 핵심을 넣어서 읽기 쉽게 간결하게 써줬어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읽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아시탄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엄청 임팩트가 강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설명을 할 때 두 줄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한 번에 담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읽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해석의 깊이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짜라까나 수시루따보다 저는 이 읽었을 때 주는 울림은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시탄가 흐르다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것, 아유와 베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고요. 아유라는 것은 삶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베다는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가 아유르베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 이 결국 삶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그거를 써먹어야 할 사람은 나니까 아유의 동의어로서 삶이 아니라 나라는 나라는 사람, 삶의 주체도 아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결국 아유르베다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 그러면 그 삶은 어차피 내가 사는 건데, 그럼 나에 대한 지혜로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얘를 관리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샤리라, 인드리아, 사트바, 아트마, 쌈요가 해서 나는 이 네 가지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요 아트마 아까 나왔었죠? 요 진화라고 하는 거, 영혼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그냥 관심을 끄시면 된다. 이거는 어차피 진화를 탐구하겠다, 앉아서 뭐 명상을 해서 탐구하겠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육체가 건강하고 감각기관과 마음에서 왜곡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를 그냥 경험하고 살 수 있다. 그냥 자아실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아주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몸이 불편할 때 이게 안 된다. 몸이 불편하면 여기에 가장 잘 도달하는 사람들이 애들이라, 애기, 어린애들. 요게 언제 발동하냐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멍 때리기 대회를 했었는데 그거 한번 예전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몇 년 동안 우승했던 여자아이 있어요. 어른들 뭐 그 한복 입고 머리 날라간 그 평생 명상만 한 할아버지 뭐 다 나왔는데 애가 이겼어요. 멍 때리기가 가능하더라고요. 여기에 있으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려면 첫 번째로 육체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가만히 있을 때 편안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멍하고 있을 때 괜찮은지. 대부분 현대인들은 멍하고 있으면 가스가 차고 손 발도 차갑고 그죠? 두통이 있을 때도 있고 어깨도 쑤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 편안함을 깨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반대로 오감과 마음에서의 왜곡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는데 계속 시간 여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따가 어떡하냐 내일은 이제 어떡하냐 앞으로 어떡하냐 항상 이제 현재에 못 있고 마음이 시간 여행을 하는 상태 또는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이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왜곡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어떤 걸 봤을 때 마음이 과하게 반응을 하고 어떤 걸 들었을 때 과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되면 한 번씩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있을 거예요. 왜 내 주변은 다 이 모양이니? 나는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다 이 모양이니까 하시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괴롭고 그 사람을 봤을 때도 괴롭다면 나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봤을 때마다 막 신경질이 나고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막 듣기가 싫고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놈 때문이다, 내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하신다면 그 양반을 여기다 데려놔 보세요. 그러면 이 양반을 봤을 때 마음에서 불편함이 올라온 사람 이분 말고는 아무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바꿔야 하는 거는 이 마음에서의 해석 차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는 것들은 아무런 성질이 없고 우리가 해석할 때 잘못되기 때문에 내가 짜증나기 싫으면 나는 원래 스트레스 잘 받는 체질이야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아, 마음 습관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 버렸구나를 아시면 되죠. 그래서 육체와 요 감각기관과 마음의 작용이 건강해진다면 이제 요 진화에 도달하기가 가능해진다라는 입장인 건데 그래서 이 육체 건강에 잘 먹기, 잘 자기, 정화요법, 뭐 운동법 다 나와 있고요. 이 두 개지는 그럼 어떻게 다스릴 거냐? 뭐, 난 그거 보면 화가 나. 그 보면 먹고 싶어서 계속 중독이 돼요. 뭘 보면 사고 싶어 미치겠고, 뭘 보면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해소를 하냐 해서 아유르베다에서는 요가 경전을 바로 소개를 합니다. 이게 다 해먹겠다 주의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 오케이. 잘 먹고 잘 자고 오일로 씻고 하는 거 다 알려줄게요. 다만, 여기서 괴로움이 오는 거는 네가 수행해라. 그럼 어떻게 수행하냐? 그럼 내가 알려줄게 해서 요가 수트라라는 요가의 경전을 소개를 합니다. 그럼 빠딴잘리라는 부류의 요가 수트라라는 경전이 있고 이 요가 수트라에서 말하는 요가란 요가의 어원 자체가 유주라고 해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 되는 것을. 그럼 뭐가 하나 되는 걸 경험하는 거냐? 육체랑 마음이랑 진화랑 영혼이랑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럼 이제 앞에서 다 나왔잖아요. 육체랑 마음이랑 진화가 유주, 요가 되는 거,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되는 것이 요 감각의 제어가 된다라는 게 이제 요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어려운 말 다 떼고 요가와 명상의 수행을 통해서 감각기관과 마음의 작용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요가란 하고 정의를 내려주는 구절을 바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가란 요가스 찌따 우르띠 니로다라고 요가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가란 찌따도 마음이고요. 우르띠가 영어로는 이제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이런 거를 부르띠라고 해요. 올라갔다 는 그러면 이것을 니로다, 뭐 제어, 조절, 뭐 중단하겠다라는 그럼 마음이 이렇게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좀 제어하는 것이 요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될 거는 그럼 왜 마음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 싱숭생숭 할까는 그러라고 만들어진 게 마음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이걸 보시고.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잖아요. 감각 기관. 이때 눈만 여기로 열려 있다고 귀가 열려 있다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보가 전달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제 빨리 좀 끝나고 밥 먹고 지금 더현대 가서 카멜 커피 가야 되는데라고 마음이 저기 계신 분은 제가 앞에서 지금 춤추고 뭐 쌍욕을 해도 안 들려요, 그죠? 왜냐하면 마음이 결합을 안 하니까. 마음은 원래가 가가지고 빨간색이다 가져오고 쟤 멋있다 가져오고 소리 좋다 가져오라고 움직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마음이기 때문에. 얘가 미쳐 날뛰게 놔두면 여기 가서 딱 붙어서 집착을 일으키고 이걸 보고 호불호가 생겨서 너무 싫다를 만드는 게 마음이랍니다. 그러면 요가를 하면 이 마음 작용을 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요가에서
하겠다라고 했냐면 그래서 내놓은 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아사나라는 아사나. 요가 포즈, 요가 동작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가 다양한 요가 동작들이라고 하는 아사나의 수행을 권장을 하는데 아사나의 산스크리트 어원으로 가보면은 좌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잘 찢어지고 후구를 하고 뭐 손가락이 바닥에 닿고 이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사나를 수행하는 최종 목적지는 좌법이라고 해서 앉기란 말이죠. 앉기. 이 인간을 오래 앉혀두기 위해서 하는 게 아사나란 말이죠. 잘 오래 앉아 있게 하기 위해서. 왜 앉아 있어야 되냐? 아마 이제 다 아실 텐데 명상의 방법이 요즘에는 진짜 많이 다양해졌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명상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명상을 보통 하실까요? 잠시만요. 좀 부르신. 여담인데 저희가 항상 요 밑에 혹시 독일 빵집 아세요? 맛집이거든요. 근데 저 평생 빵 너무 싫어해가지고 안 먹었는데 이거 오픈하고 나서 평생 먹은 빵보다 저기서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이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빵이 없어서 딴 거 사오신다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음, 자, 그래 무슨 얘기하다. 아, 명상 어떻게 하는 이미지 딱 어떤 앉아서 눈 감고 그렇게 하고 하나만 남았어. 앉아서 눈 감고 그죠? 요거예요. 역시 요게 그럼 왜 도대체 인간이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을 할까? 그게 이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된 거죠. 역사적으로 꾸준하게 시행이 되온 거에서 명상법에 보시면은 앉아서 하는 것 중에서도 눈을 뜨고 관하는 것도 있고 눈을 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손을 가운데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호흡을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막 움직임 명상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마음에 효과적으로 가라앉아 있으려면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법을 통해서 앉고 앉아서 이제 눈을 감으면 일단 감각적으로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극이 줄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호흡을 관찰하는 건데 그 호흡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요법이 아유르베드 아니 요가에서 프라나야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가 수행의 대표적인 게 아사나, 프라나야마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 호흡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호흡을 산스크리트어로 프라나라고 하고 프라나는 호흡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사실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생명을 곧 프라나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 호흡을 관찰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관찰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바닥에 쓰러져 있으면 내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 보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숨을 안 쉬는데요. 프라나가 다 했다는 거지 생명이 다 했다는 거. 내가 앉은 상태에서 나를 경험하는 것으로서 호흡을 관찰하는 형태가 됐다. 그래서 요가와 명상의 수행이 잘 이루어진다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의 작용이 좀 조절되기 시작하면 나답게 자아 실현하면서 뭐 깨달음이라는 것은 괴롭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 이래서 많은 수행가들이 이제 여기에 도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깨달음의 상태. 근데 이제 그 깨달음의 상태라는 게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라는 건데 모두가 이걸 원하는데 왜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인 거죠. 괴로운 거 싫어. 근데 즐거운 건 못 버리겠어. 여기서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여기를 절대 못하는 이유가 생각해보면
친구랑 손잡고 쇼핑 갔다가 마라탕 먹은 거 너무 즐거워. 그런데 집에 와서 이거 괴로운 건 싫어. 이것만 없어지면 좋겠잖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 중간 지점을 찾으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자기 탐구를 하는 도구들이 다양하게 그렇게 발생을 했다. 의학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철학도 예술도 수행법들도 다 결국에 이제 자기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형태를 찾기를 바랬고 이게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요 중간에 있음이 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우리가 욕구가 생기잖아요. 먹고 싶다, 사고 싶다, 저 사람 만나고 싶다, 만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데 그 욕구를 채워보니까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좋은 거다 해서 쾌락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그럼 지금부터 이 욕구를 모두 다 채우겠다. 그러면 인생이 즐거움으로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수행가들이 처음에 나타났고 인생은 역시 즐거움이 있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 붙는 이 윤회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즐거움을 쫓았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자들이 사장이 되게 되고 그 다음 주자들이 역시 욕구는 역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는 억제해야 한다라고 나타난 게 이제 고행주의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저거 먹고 싶어 욕심이야 참아 사고 싶어 욕심이야 참아 이런 식으로 억누르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즐거움을 채운다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아유르베다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중독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이제 억제를 하던 것들도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로 갑시다 해서 나온 게 이제 중도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냥 너무 중독되지 말고 너무 억제하지 말고 그냥 가운데로 가자. 그래서 이제 중도를 지키는 것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고요. 그 중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로 내놓은 것이 바로 요새 이제 많이 얘기들 하는 알아차림이라는 도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어웨어니스 해가지고 그냥 내가 뭔가 마음에서 욕구가 떠오르면 그거를 그냥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럼 뭐가 먹고 싶어요? 먹어요. 먹고 나서 맛있구나 하고 이제 가운데로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슬프다 하면 슬퍼 하고선 빨리 가운데로 오면 되는데 슬퍼 미치겠고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언제까지 이럴 것 같고 이런 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모든 게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괴로워도 괴로움도 유한하다. 그러니까 그냥 가운데로 오라는 거죠. 너무 좋아도 좋은 거 얼마 안 가도 그냥 가운데로 빨리 오라 이거죠.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자꾸 내가 이런 상태구나를 알아차리고 마음 습관을 수행을 하다 보면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요 음식학이 단계가 베이직, 어드밴스, 그다음에 마스터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드밴스 단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타고난 성질, 체질에 대한 거고요. 뭐 그냥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자면은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평생 변하지 않는 고유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체질. 안 바뀐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틈만 나면 체질 바뀌었다를 너무 쓰기 좋아한다. 한약을 먹어가지고 체질이 바뀌었다니. 나이 먹었더니 내가 체질이 바뀌었다. 미국 갔다 왔더니 체질이 바뀌었죠. 전엔 안 그랬는데 알러지 체질로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왜냐면 체질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유전 정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유전 정보가 정자 속에 다 들어가고 어머니의 유전 정보가 난자 속에 다 들어가서 이게 만나서 결정되는 게 내 유전 정보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유전 정보가 한약을 먹었더니 나이가 먹었더니 전에 안 그랬는데 바뀐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체질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럼 뭐가 바뀐 건데 도대체?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건 그냥 병리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체질에 맞지 않게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움직인 지 너무 오래돼서 병리적으로 성향이 생겨버린 것뿐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인풋을 바꾸면 괴로움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체질이 이래가지고가 아니라 세 번째가 그리고 스스로 망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체질을 갖고 태어나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병이 생겼다. 비염이 생겼다. 축농증이 생겼다. 변비가 생겼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망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당뇨를 앓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태어나서 그런 당뇨를 유발하는 가족력적으로 가풍적으로 이어져 온 식습관에서 벗어나시면 당뇨를 얻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것은 내가 후천적으로 선택한 것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시는 편이 좋다. 그리고 그럼 여기서 나에게 맞는 뭘 찾으셔야 되냐? 요 세 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나를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이라는 개념을 아유르베다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으로 잡고 있어요. 그럼 나에게 맞는 뭘 찾으셔야 되냐? 나에게 맞는 식습관이 있고, 나에게 맞는 수면 습관이 있고, 나에게 맞는 마음 습관이 있다.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맞아야 소화력이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나의 컨디션을 생각해 보셨을 때 만족스러우시다면 나는 지금 잠은 제대로 잘 자고 있고 음식은 편안하고 마음에서도 불편함이 없어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서 잘 안 되고 있을까? 음식은 내가 지금 바빠. 어차피 시켜 먹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영양제는 먹고 있어요. 그죠? 음식은 이제 망가진 거죠. 수면도 잘 안 돼. 난 원래 예민한 사람. 잠 못 자. 그래서 지금 멜라토닌 보충제 먹어봤는데 안 돼. 그래서 마그네슘 보충제도 먹고 잠 잘 온다는 거 다 하는데 안 돼. 이것도 망가진 거죠. 마음 습관 원래 나는 스트레스를 잘 받고 이 스트레스는 직장 때문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6월에 우붓 가서 다 죽일게요. 다 터트리고 올 거야. 하고서는 지금 돈 모으고 있다면 지금 아주 잘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직장에서 하고 참다가 그 많은 돈을 일주일 동안 유럽 가서 쓰면서 역시 이탈리아 미쳐버려. 사람들 왜 이렇게 친절해? 우리나라도요. 내가 이 돈을 이만큼 단기간에 서비스만 받는 데 가서 써보세요. 우리나라보다 천국이 없어. 왜 이렇게 이탈리아 사람들 친절할까? 프랑스 사람들은 막 거기도 가서 여러분이 하는 일 현장으로 가서 일을 해보시면 똑같을 거예요. 인간 사는데 똑같아서. 그죠? 결국에는 내가 이 마음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맞아야만 건강할 수 있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하고요. 어, 그래서 이 시작점을 아유르베다는 요 식습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수면의 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식습관을 바꿨을 때 심리적으로 만족도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현대의학을 공부해 보면 더 와닿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음식을 바꾸면 정서적인 만족도가 올라간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장에서 행복 호르몬이 95%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여러분이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이 느낌을 받으시려면 무조건 필요한 호르몬인데 그게 이제 장에서 95%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내 음식이 망가져 있으면 과학적으로 95%의 확률로 행복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바꾸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요 세 가지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조건이 이 세 가지였는데 이제 현대인들한테는 이제 하나가 늘었죠. 움직임이 반드시 추가되셔야 돼요. 11시 57분이라고 이제 써놓은 거는 음, 우리가 심박수를 저희가 그래서 지금 러닝 클럽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특성상 음식학 수업을 오시는 분들이 약간 다 명상가 스타일 아니면은 음식에 막 올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발 좀 쪄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클럽을 만들어서 지금 같이 막 마라톤도 나가고 막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옛날에는 이러면 됐어요. 왜냐하면 물을 마시려도 걸어가서 어디 마시고 뭘 하나 하려면 걸어가고 뛰어가고 도망가고 하셨어야 된다. 그렇게 인류는 0시부터 11시 50, 지금이 12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류 역사가 12시간이라고 축약을 해놨을 때 0시부터 11시 57분까지는 못 먹고 움직임이 많은 상태로 인류가 진화를 했던 거예요. 한 번 먹으면 이거 언제 다시 먹을지 몰라요. 그럼 몸은 무조건 한 번 들어오면 최대한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호르몬 분비나 근육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오면 쌓이게끔. 그리고 움직임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그런데 지금 불과 이 문명화된 사회는 12시간 중에서 고작 한 3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3분 동안에는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고 가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다시 지하철 타고 집에 와서 앉아 있는 형태가 됐단 말이죠. 이 상태로 가시면 절대로 거기에다가 음식은 지금 예전에는 언제 먹을지 몰랐던 사람에서 세 끼는 기본 먹을 수 있고 간식도 먹을 수 있고 이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영양제까지 먹는다. 좀 공급은 어마무시하게 되지만 이제 태워주는 게 안 되고 있다. 이 움직임이 들어가지 않으신다면 이제는 균형이 절대 맞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유르베다 음식학의 아유르베다 컨텐츠에서 저희 요가 지도자 과정이든 뭐 음식학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그래서 소화력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아근. 이걸 산스크리트어로 아근이라고 해요. 아근이는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마치 이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아근인 불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잘 태워서 내 거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 아그니를 아까 말한 호흡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내 프라나를 느끼는 거고 아그니를 느끼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져보시면은 지금 이 만져서 느껴지는 이 따뜻한 성질 이게 여러분의 아그니예요. 그래서 아그니가 소멸하면 시체를 만져보면 차갑게 식어있죠. 그게 아그니가 소멸했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균형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아유르베다에서는 소화력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죽음은 장에서 시작된다라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 결국에는 음식, 소화력을 개선하시는 것이 모든 질병을 해소할 수 있는데 포커스가 되겠고요. 가족력이나 만성질환을 누르는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력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반대로 나는 더 음식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빨리 인지를 하고 시작하시면 되는 문제고 한 가지만 좀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소화력을 그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의 가장 핵심은 지르나라는 것을 지키는 것. 지르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인종, 나이, 현재 상태 불문하고 이거를 지키는 것이 소화력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르나라는 것은 소화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화된 상태. 나는 생각을 해보십니다. 나는 하루 중에 얼만큼 소화된 상태에 머무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 일어나면은 물 마시고 출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가가지고 바나나 사간 거 까먹고 점심에 백반 달리고 점심 먹고 나서 졸리니까 아이스 바닐라 라떼 달리고 한 3시쯤 병든 닭이 되면은 옆에서 친구가 하루 경가주고 6시 되면 이제 착착 고기 구워가지고 맥주 때리고 집에 가면 이제 또 건강은 해야 되니까 과일 바구니 차리고 먹고 나서 또 배도 아파 잠도 안 와 잠에 잘 오는 영양제 털어놓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지금 이 인간은 눈 떠서 잘 때까지 단 한순간도 소화된 상태가 유지된 적이 없는 인간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가족력의 시작, 만성질환의 시작, 소화 문제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건강한 곡선이란 말이에요. 음식을 먹었다 하면 당 곡선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인슐린이 나오고요. 인슐린이 나오면 이 당을 붙잡고 흡수를 하면서 필요한 걸 가져가는 시간 떨어지죠, 당 곡선이. 그럼 이때 입을 닫고 제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당 떨어졌다. 입이 심심해. 이래서 먹고 마시고를 이제 여기서 해버리는 거예요. 요 지점을 바로 독성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몸이 전혀 배고픈 상태가 아닌데 뇌가 배고프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애초에 이 독성 배고픔이 왜 발생하느냐는 이 곡선 자체가 망가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칠거칠, 푸석푸석, 섬유질이 풍부하게 식사를 하시면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되고 천천히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독성 배고픔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내가 스님 될 것 같잖아요. 너무 일상이 무료한데 입도 심심해. 그러니까 이제 쪼개기 시작하죠. 그 거칠거칠한 거 싫어. 다 쪼개줘. 그래서 이제 시럽을 만들고 음료에 시럽을 달아서 주스가 나오고 찻즙이 나오고 그죠? 음식은 이 콩밀 푸석푸석해 맛없어 지우개 같아 그러니까 곱게 갈아서 흰 밀가루 쌀 곱게 갈아서 흰 떡, 흰 면, 흰 빵, 잼 발라서 그냥 먹으면 이 당 폭탄이 터지도록 팡 하고 터지면 몸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인슐린을 허브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어마어마하게 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정제 탄수화물 떡에다가 강하게 소스를 찍어서 딱 드시잖아요. 몸의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란 말이에요. 이제 방폭탄 들어온다 하면 내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쏴서 긴장도를 쫙 올리면 이제 인슐린이 이제 펌핑이 돼. 이러면 흡수도 지금 이 섬유질 없이 다 잘라놔서 당 수치가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가고 인슐린 폭탄이 나서 이렇게 확 떨어진다. 요때가 이제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입이 심심해, 출출해, 배고파, 짜증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독성 배고픔의 무서움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제 탄수화물에 진한 육수, 다시다 육수를 이렇게 즐기시는 분, 빵에 크림 얹어서 달달하게 먹는 거 좋아하시고, 음료에도 시럽 넣어 드시고, 주스도 갈아 마시고, 이렇게 드시다가는 이 곡선이 이제 망가지니까 여기에 빠져든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음식을 먹고 나서 입을 아예 싹 닫으셔야 요 구간, 지르나 구간, 소화된 구간, 어, 이화 작용이 일어나는 구간,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디톡스가 몸에서 알아서 일어나는 시간대가 여기란 말이죠. 디톡스 주스를 갈아 마시면 되는 게 아니라 디톡스 주스를 마시면 다시 여기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건강해질 테야. 주스 또 넣어요. 강폭탄 또 못 쉬어. 이제 그러면 루이보스 아니 뭐 보이차를 1리터로 우려 마시래 또 저 언니가. 세상에 이제 포획을 희석시키면서 하루 종일 그 중금속 덩어리를 마시는 거죠. 영원히 마시고 먹고. 디톡스는 안 드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안 드실 때.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먹지 마라. 먹고 나서 쉬라. 그죠? 왜? 그랬더니 몸에서 오토파지라고 자가 포식이 일어난대. 그러면 암 환자들이 먹고 가만히 냅뒀더니 몸에서 자정작용이 맥스치가 되더라. 그걸 본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가 나오죠. 간헐적 단식. 그래서 오토파지. 16대 8. 16시간의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 두 끼에서 세 끼를 먹으면 16시간 동안의 디톡스가 활성화돼서 몸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게 간헐적 단식이 된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입만 닫으면 돼요. 아무 짓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지금 마라탕 드셔도 되고 아이스크림 맨날 드셔도 되니까 제발 중간에 입을 닫으시라는 거예요. 입을. 차든 그게 방울토마토건 뭐 세상에서 제일 건강에 좋은 거건 제발 입을 닫으라. 이
이래야 디톡스가 다 진행이 되고 나면 비로소 이 지점에 몸에서 더 이상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꺼내서 쓸 거니까 먹으라고 이제 신호가 올 때가 이제 배고픈 상태다. 이거를 유지하시는 게 소화력 건강에는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이거를 아유르베다에서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요. 선한 행위의 리스트업을 해줬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이 지르나를 소개를 한 겁니다. 사드 브루타라고 하는 챕터가 있고요. 사드가 선이라는 뜻이, 올바름, 그리고 우르타가 행위라는 뜻이. 그래서 올바른 행위, 선한 행위라는 이 주제의 챕터가 나오게 되고요. 이 안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선한 행위, 올바른 행위라 하면은 뭐 비폭력을 하고 뭐 질투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행위의 첫 번째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 내 손으로 제어하라는 거. 나에게 올바른 행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남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선한 행위는 내 손으로 내 입에 들어가는 식음을 제어하는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이거라는 거죠. 왜 이거는 너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도 제어가 안 되는 상태라면 내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내가 돈을 벌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어디에 집중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실 건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이 한탄하면서 살 건지를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 안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될 겁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날씨, 저희 내일 달리기 행사해야 되는데 비 온대요. 이거 제가 어떻게 못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되는 거,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제 손에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스타벅스 갔는데 점원이 싸가지가 없는 거, 친절한 거 내가 통제 못해요. 그죠? 내 남편이 이렇게 이 타이밍에 이 말을 해주는 거 이거 내가 통제 못한다. 내가 내 직원이 내 마음대로 이 일을 하는 거 내 통제밖에 안 돼. 주식, 달러, 테슬라 다 내 손에 없단 말이야. 결국 하나 남는단 말이야. 통제 가능한 영역이 있는 건 나밖에 없는데 그럼 나는 나에게 올바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파워풀한 게 어느 순간에고 할 수 있는 내 손 갖다가 집어서 입에 넣는 거에 대한 통제가 없으면 지금 삶의 주도권 자체가 망가진 상태로 보는. 그래서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이 지금부터 제일 건강과 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를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일어날 테고 이렇게 돼야 몸이 불편함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나쁜 습관이 조금씩 자주, 조금씩. 어떤 의학 서적, 어떤 현대 과학 의학 박사들이 쓴 논문, 아유르베다 경전, 한의학, 어떤 의학을 다 뒤져봐도 조금씩 자주 먹어서 건강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몰라서 그래. 나는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입이 짧아가지고 조금씩 자주 먹어야 돼처럼 멍청한 소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소화력이 안 좋으시면 어떻게든 기를 모아서 한 번 먹고 쉬시고 다음 거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깨작깨작 먹다가 배가 부르다고 안 먹어요. 그리고 나서 좀 이따 보면은 가가지고 냉장고 기웃거리면서 계속 과일 조금 집어먹고 차 홀짝홀짝 마시고 이거 왜 먹어요? 이거 방울토마토 좋은 거잖아. 이거 루이보스 항산화력 좋은 거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희석된 이 소화액을 가지고 식사 자리에 앉으니 안 넘어가요 또. 나는 원래 양이 적어요. 이 짓을 하시면 영원히 건강해질 수 없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어도 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존중하시고 아닌 시간에는 굳이 내 손을 굳이 어디 묶어 두시든지 좀 하시기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솔직해지자입니다. 솔직해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여의도까지 멀리 오셔서 이걸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주변에 지금도 어디 브런치 가게 가가지고 이렇게 인스타를 찍으면서 말도 안 되는 걸 먹으면서 행복하게 웃고 건강한 아이를 보면 속이 터지잖아요. 쟤는 뭐 이렇게 막 술도 막 먹고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요가원 다니고 막 샐러드 먹는데 이렇게 골골할까? 보시면 솔직하게 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물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오래 먹는 거는 결과는 뻔히 나오겠지만 내가 건강한 삶을 원하고 음식을 건강하게 식단을 도전하겠다 하시는 분들의 실패 요인이 저는 이 솔직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원하는지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이거 원하나? 근데 대부분 식단에 도전하시는 분, 음식 건강하게 먹는 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가 100% 납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시작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들었으니까.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게 좋다고 들었으니까, 생각했으니까라고 하시는데, 진짜 원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렇게 학습이 되었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인간은 저는 게으른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도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양반은 지가 하고 싶은 걸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를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저 옷을 사야겠다 하시면 그 돈 가지고 가서 사시잖아요. 아니면 그거보단 좀 저렴한 걸로 타협을 하시거나 내가 이 정도 차를 사야겠다 하면 그 차를 사시거나 그죠? 이 정도 대학 가야겠다 하면 거기를 가시거나 그 밑을 가실 거고 저 정도 남자를 잡아야겠다면 걔를 잡거나 그 밑에를 잡게 된단 말이죠. 인간은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면 거기 그 밑에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건강한 음식을 먹겠다 하셨을 때 계속해서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이 지점이 내가 원하는 지점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는데 병에 걸린 상태라면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거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배울 때마다 죄책감만 들고 그러면서 나도 안 하면서 옆에 안 하는 애 보고, 그래도 나는 알고 있어. 나는 할 거야. 안 하고 있지만 나는 쟤처럼 막 살진 않을 거야 하면서 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사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할 거면 그냥 하시면 된다. 운동가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헬스장 나설 때마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냥 가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먹는 사람이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일어나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경우도 없고 일찍 자야 되는데 일찍 자야 되는데 안 자잖아요. 해야 되는 데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 저는 솔직해지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소화력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음식을 안 바꾸시더라도. 그래서 요게 이제 준비한 오늘 수업 내용이었고요. 이 과정에 대한 설명만 드리고 이제 바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르베다 음식학 과정이고 이제 자격증 취득까지 갈 수 있는 과정에다가 어, 한국 아유르베다 협회는 인도 정부 인증을 받은 아유르베다 의대를 졸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을 BMS라고 하고요. 이제 뭐 배첼러 오브 아유르베딕 메디슨 앤 서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가지고 운영하는 협회이고 아유르베다 기반으로 식습관이랑 라이프스타일을 경전 기반으로 지도하고 있고요. 아유르베다 음식학은 단순히 레시피를 배우는 쿠킹 클래스가 아니다. 레시피 배우실 거면은 한솔 요리학원 가셔도 되고 여기 유튜브만 틀어도 레시피가 지천에 깔렸으니까 레시피를 배우실 목적이라면 여기는 아니다. 나에게 맞는 음식이 뭔지를 좀 알고 건강한 음식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셔야 하고 음식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좀 종합적으로 마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생활 습관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음식과 공유되는 라이프스타일과 마음가짐까지 좀 많이 담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난 건데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다음 기수가 이제 6월입니다. 6월에 두 기수 오픈하고 올해는 아마 베이직이 그 이후는 6월에 하고 한 10월쯤에 한 두 기수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마무리될 텐데 베이직은 이제 8주 과정이고요. 이렇게 8개의 주제로 소화력을 다스리는 방법, 그다음에 감각기관과 치유에 대한 것, 마음 습관과 음식의 결합, 식재료 간에 어떤 궁합들이 좋은지, 그다음에 식사 구성 비율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식단을 짜는 방법, 그리고 아까 나왔던 체질에 대해서 배우는 게 8주 과정 안에 들어갑니다. 요리를 못하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친구가 남자 요가하던 친구였는데 칼을 쥐는 법도 몰랐어요. 그리고 집에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이거 들어와서 이 친구가 첫날 온 다음에 졸업하는 마지막 날 요리를 가장 잘하는 친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날부터 도마 사고 칼 사고 냄비 사서 하루를 이거 8 주제여서 거의 10주 가거든요. 중간에 커뮤니티 클래스까지. 10주 동안 맨날 요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칼도 못 썰다가 마지막 주에 요리 제일 잘하는 친구가 돼 있어요. 요리를 못 하시는 건 아무 상관이 없고 어 요렇게 해서 8주간 3시간씩 여기서 이론 듣고 이제 키친 가서 실습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어드밴스는 아까 나온 그 체질 이론에서 더 깊게 나아가서 이 뭐 체질별 식단법, 계절별 식단법, 시간대별, 음식으로 치유하는 방법 등을 다루는 좀 되게 깊어지는 단계가 어드밴스고요. 마스터는 이제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기수고 이거 이제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6월에 시작하는 반을 들으면서 이 마스터를 병행하실 수 있어서 5월에 마스터 먼저 듣고 이제 베이직 6월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스터가 사실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시험도 보고 과제도 있는데 얘네는 그 실습은 하지 않아요. 요리 실습은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진행돼서 이제 한 12명에서 15명 정도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주제별로 소화력,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여성 건강, 성인병, 면역력 해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요거는 이제 5시간 이론과 시연, 식사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음, 베이직을 들으면 어드밴스는 원하지 않으시면 안 들으셔도 되고 마스터는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3시간씩 주마다 3시간씩 베이직과 어드밴스. 그리고 이제 자격증 시험은 매년 6월과 12월에 시행이 되고 있고요. 요거 이제 음식학 자격증 취득하는 거 있고 지금 음식학 취득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냐면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쿠킹 클래스 형태로 수업을 하시는 분 있고 영양학 강의하시는 분 있고 영양사 선생님은 자기 연구소 차려서 교육 활동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요가 원장님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요가원에서 스킨 클래스를 붙여서 시작하셨고 뭐 그냥 자기 브랜드의 카페 내신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클래스라고 해서 이 8주 안에 2번 정도, 이건 이제 무료로 진행되는 클래스인데, 자기 변형 게임이라고 해서 자기 무의식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이것도 되게 재밌는 클래스가 돼 있고, 걔가 하는 경전 읽기 수업도 들어가 있고, 보시면 그 달리기 하는 무브먼트 클럽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을 좀 변화하는데 도전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음식학 과정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실까요?